한 예비 선생님이 놀이터 장난감을 구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대상들의 이름을 먼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있고요. 페파도 있고 페파 동생 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니까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 나무도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뱅뱅이도 있습니다. 또 타다라는 동사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면 페파가 미끄럼틀 타요 같은 문장도 목표할 수 있고요. 페파랑 조지랑 시소 타요 같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놀이터야 라는 공간의 이름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가령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적절한 목표를 세워서 시도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좋아하면서 목표를 수행해 나갑니다. 또 어떤 친구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 번 반복해보면 또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가 놀이터야 라는 것을 가르칠 때 이건 시소고 이건 미끄럼틀인데 선생님이 왜 놀이터라고 하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공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친구는 이거 자극 추구만 하면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자극 추구를 하면서 계속 그것만 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장난감에 대한 반응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장난감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동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조금 더 자연적인 놀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친구는 조금 더 구조적인 중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ABA냐, 구조적인 ABA냐, ESDM이냐, DTT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기도 하고 또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울 때나 자조기술, 놀이 등을 배울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흥미가 없는 단어를 배워야 한다거나 과일은 재밌어 하지만 동물은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동물을 배우는 걸 자꾸 거부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개념, 범주라던가 장소의 개념들을 새롭게 배운다거나 자극이 복잡해진다거나 하면 어떤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현장에서 또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쪼개어지고 구조화된 현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VBMAP이라는 책에 보면 전환평가의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어떤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어떤 그런 요소들, 평가의 요소들을 거기에 나열해 놨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보통 발달 평가를 해서 발달 단계의 평가를 해서 그 총점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자조기술이 어떠하냐, 자발성이 있느냐 이런 요소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학습 패턴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학습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 첫 번째는 일반화입니다. 아이가 일반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셔야 하는데요. 그냥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DTD 세션에서는 놀이터를 배운다고 가정할 때 선생님들이 놀이터에 관한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다양한 사진에 모두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앞선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놀이터 장난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다양한 세트의 장난감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도 한두 개의 세트로 가르쳐도 다른 것에 일반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제의 다양성입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활동이나 장난감이 다양할수록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기차를 좋아하는 친구는 여기 기차를 태워서 문장을 길게, 기차에 동물을 태워서 문장을 길게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는 동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트라버벌,
오리는 어떻게 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범주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 강화제가 적을 때는 조금 더 구조적인 세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습득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현장에서는 많이 반복할 수 없고 또 세팅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노출해도 빨리 배울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자연적인 부분에서 조금 가르쳐도 좋고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개념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빨리 구조적인 DTT에서 이 개념을 배우고 이것을 장난감이나 환경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가 어떤 속도로 배우고 있는지 데이터에 근거하여서 그 속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습득한 기술이 유지되는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가르치고 놀이터를 장난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르쳤던 병원과 마트를 체크를 해봤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병원 놀이, 마트 놀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놀이터 놀이, 세 가지 놀이를 한꺼번에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놀이니까 많이 반복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이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기도 어려워지니, 이럴 때는 유지가 잘 되는 친구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이런 놀이를 통해서 계속 배울 수 있고요. 계속 잊어버리는 친구들은 DTT에서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연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학습이 가능해지려면 제가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시지각적인 요소에 너무 훼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복잡하고 하고 비슷하게 보여도 그것을 시각적으로 변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2번째는요, 중요한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 가령 아까처럼 놀이터에서 놀이터 전체를 보고 놀이터라고 배워야 되는데 시소만 보고 있고 뱅뱅이만 돌리고 있으면 이 친구는 놀이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뱅뱅이 시소만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놀이터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과일과 동물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동물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저거는 고양이고 함하고 토끼인데 선생님이 동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수많은 동물 중에 얘가 좋아하는 토끼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전체를 보고 선생님이 동물이라고 말하는 걸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극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청자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앞에 장난감이 있거나 일반적인 교육 환경,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그 자극에 집중하느라 더 말을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환경에서 배우려면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편이 무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구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청자 능력도 필요합니다. 6번째는요. 새로운 언어작동 행동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령 어떤 친구가 책에서 엄마가 사과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생긴 걸 사과라고 하는구나 배웠어요. 근데 얘가 사과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식탁에 엄마가 과일을 뒀는데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명명하기, 이름을 배웠지만 얘가 요구하기로 사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언어 작동 행동에 전이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하기로 우리가 바나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말할 때마다 바나나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책에 바나나가 있어요. 그럼 바나나. 이건 요구하기가 아니라 명명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기로 배워도 명명하기로 반응할 수 있고 명명하기로 배워도 요구하기로 반응할 수 있고 이게 전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자,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살펴봤고요. 이게
꼭 뭐 이래야만 한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이 보조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어행동연구소 파란이었습니다.